이곳은 안산의 대부도입니다. 수도권 시민들에게 각광받는 관광 명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도에서 펜션업을 하는 업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대부도에 펜션을 개업한 신화영 씨.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타격이 더 커졌습니다. 이 펜션의 경우 기업의 워크숍이나 MT 등 20명 이상이 이용하는 이른바 풀빌라 형태라서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손님을 받는 날보다 못 받는 날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2주 단위로 나오는 정부의 거리두기 발표 날이 예약이 취소되는 날이라고 하소연합니다. 보통 3개월 전에 예약을 했다가 정부에서 2주 발표를 보고 바로 오늘서부터는 또 예약을 했던 것이 전부 다 예약 취소가 되고 또 2주 후에 또 어떤 정부에서 발표가 나오면 또 그때서부터 또 예약을 잡기 시작을 해서 거의 공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규모 펜션을 5인 이하 가족 등에게 헐값에 내놓고 있습니다. 아예 손님이 끊길까 봐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기분 나가는 이자와 전기요금, 가스요금, 물세 이런 게 있으니까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그냥 하고 있죠. 직장 생활을 접고 펜션 사업에 뛰어든 지 1년이 채 안 된 김진석 씨. 관리인도 없이 직접 펜션을 관리하며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펜션 구석구석을 소독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펜션에 입장하기 전에 체온을 측정하고 손소독을 하는 부스를 따로 마련하기까지 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그 바베큐실이나 그 아기들이 사용하는 이제 공간들, 그리고 기구들, 놀이기구들, 그다음에 이제 침실들, 이런 쪽에 손잡이, 문 손잡이 그런 부분들을 아주 특별히 좀 신경 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구류도 매일 교체를 하기 때문에 안심해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부에는 방문한 손님들의 명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펜션 업자들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한다고 호소합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대출을 감당해낼 방법이 없다고 토로합니다. 이제 대출이 한 40%, 50% 이상이 되고 저희도 그렇고 이제 주위 사람들도 다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부터 이게 집합금지가 돼서 인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인원 제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출금을 한두 달은 어떻게 버티는데 지금 이제 벌써 4개월, 5개월 돼 버리니까 지금은 이제 버티기가 어렵죠. 이제 생활고도 어려워지고 또 대출금도 못 갚고 하니까 이제 빚이 지금 자꾸 늘어나서 이게 좀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 진짜 파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더 생기지 않을까. 안산시 민박펜션발전협회는 회원 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안산시와 경기도 중앙재난대책본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규제 사항을 세분화해서 적용해달라는 겁니다. 펜션 규모를 감안해서 면적당 인원을 정해주거나 코로나19 선별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규제하지 않는 방법, 방 개수로 인원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제시합니다. 펜션이 다 같은 펜션이 아니고 평소에 따라서 4명도 있고 6명도 있고 8명도 있고 20명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여간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 한 방에 4명까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방이 큰 평수는 4개, 5, 6개 있는데 한 방에 4명씩이라도 그렇게 숙박할 수 있도록 제재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도를 포함한 안산 지역 민박과 펜션 업소는 약 520개. 안산시 민박펜션발전협회는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방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됐지만 펜션과 민박업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현실성 있는 규제 완화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국회 앞 집회와 청원 활동 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